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되게 요새 좀 민망한데 제가 실시간으로 실장님 동선을 꿰고 있잖아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저는 가만히는 못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하는 게 네 예. 가지만 하고 살아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예. 잘 걷고 참지 않고 말하고 네. 참으면 병나죠. 병납니다. 예. 저기 오늘이 6회째인데 지난번 5회 함세웅 신부님 모시고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13만 회 정도. 글쎄요,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신부님의 죽비 소리에 예. 사람들 반응 좋았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예. 많이 칭찬을 들었어요. 예. 최근에 박지원의 식탁에 출연자들이 예. 박지원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옥 같은 예. 세평을 하시고 갈 길도 제시하더라. 특히 지금 가장 유튜브로 파퓰러한 예. 매불쇼에서도 예. 박지원 식탁을 거론하고, 아, 그렇습니까? 최소한 박지원의 식탁이 예. 그렇게 100만 회 이상 예. 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많아요. 좋아요, 구독. 댓글, 구독. 네. 예. 알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예. 이번에 2주의 짤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예. 얼마나 잘했어요. 예. 12, 13 예. JTBC에서 우리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과 예. 간부들의 육성이 예. 공개되더라고요. 지난주죠? 예.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1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YTN 라디오에 가서 예. 또 토요일 날 원주에 강연 가서 일요일 날 경남 창원에 강연 가서 예. 민주당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잘못한 건 인정해야지. 이렇게 의원들의 육성으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예. 검찰이 민주당을 정치 탄압한다. 국민이 안 믿는다. 예. 솔직히 말하자.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고 예.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솔직히 예.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했어요. 예. 물론 조금 늦었지만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과정을 좀 굉장히 자세히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엊그제 예. 월요일 날 하신 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받았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어도 예. 사고가 났어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죠.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예.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조치, 예.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다. 예. 거듭 국민한테 죄송하다. 얼마나 옳은 태도예요. 근데 그게 좀 늦었잖아요. 늦었지만은 예, 사과한 게 17일 월요일이고 말씀하신 JTBC 보도에서 의원들의 육성이 나온 게 12. 13 지난주고. 예. 근데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거 시점이 묘하다. 혹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 탄압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런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요. 예.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그렇죠.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거의 9개월간 예. 구속되어 있다가 1심 선고가 검찰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3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예.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고요. 보통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 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를 협조를 하고 있어서 검찰도 구형을 좀 낮춘 거 아니냐. 낮췄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은 당연히 이러한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3만 건이나 된다는 녹음 3만 파일. 건이나 되지만은 중요하니까 예. 이제 알았을 거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용 외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예. 또 정광훈 목사 사태, 예. 또 김재원, 태영호 의원들의 실언
이런 것들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 다시 지지도가 20%대로 날아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때 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은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검찰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예.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당 간부들의 육성이 예. 돈봉투를 하면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걸 검찰이 우리 민주당에 정치 탄압을 한다. 라고 하면 국민이 믿겠냐. 예. 그래서 저는 14일부터 그렇게 계속 공개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실상 파악이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강원도 원주나 경남 창원에 가서 연설을 예. 할 때 YTN 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되게 기자들한테 질문 온 게 이재명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예. 왜 송영길만 네. 아, 그건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러면 늦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잘했다. 잘했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 그러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이재명은 수년간 35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예. 증거가 있느냐? 또 이재명이 누구하고 돈봉투 주라 봐라 한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 싶다 증거야. 이건데 달랐다. 예. 어떤 거는 하나는 녹취록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정황 같은 게 나온 거고, 이재명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실장님도 이제 당에 오래 계셨고 지금 고문 맡고 계시니까 상황을 좀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듣기도 그냥 고문하는 사람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고문을 민주당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을 좀 해보셨을 텐데 실제로 2021년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던 그때 돈봉투가 좀 뿌려졌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저는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고 그렇죠. 안철수 당이었는데 예. 저는 평상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되게 보면은 정치인들을 알잖아요. 예. 금권 선거나 금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클린한 정치인인데 예. 어떻게 됐든 그렇게 거명이 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저는 송영길 대표한테 빨리 들어와라. 예. 들어와서 해명도 하고 국민들한테 왜 파리에서 22일 날 기자회견 하느냐. 이러면 큰일 난다. 22일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들어와서 네. 해야 되고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력을 하고 예. 차라리 내가 민주당에 자진 탈당하겠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정치권에 안 돌아오지만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 복당하겠다. 예. 모범이 밝혀지면 그때 네, 그렇죠. 복당하겠다. 이런 태도가 송영길 정치 미래에 훨씬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전화했더니 예. 전화가 꺼졌어요. 자는 시간 아닙니까? 글쎄. 알겠습니다. 어쨌든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 수사에 협력을 하고 무고함이 밝혀진 뒤에 당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송영길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정치는 자생당생. 예. 자기도 살고 당도 살아야 되는데 자생당사하면 안 돼요. 자기는 살고 당이 네. 죽으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는 자사당사. 자기도 죽고 당도 네. 죽는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성격상 그 해박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예.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할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대로 하는 게 좋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지혜가 나올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민들의 바람, 민심을 잘 못 읽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는데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얘기는 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가 최근에 전원위원회, 국회의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제도 바꾸는 것을 논의를 했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얘기는 했는데요. 성에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피렌체 식탁 아시죠? 우리 네. 칼럼 위주의 디지털 매체. 피렌체 식탁의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로 시민 손에 맡기자, 이런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노현 교육감은 예.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말씀하신 거 좀 들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때 네. 내놓으라 내 파일 예. 시민운동 명진 스님이랑 같이 하면서 저를 굉장히 비난도 하고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저희는 다 내준 거예요. 교육감님은 다 못 받았다는 거죠? 그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아쉬운 건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일반 행정 정보를 예. 공개할 때는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대체로 어떤 모양의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특정 요구라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정보 공개 청구할 때는 그 공개 대상 정보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게, 안 그러면 모래더미에서 반을 찾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요건을 부과했거든요. 근데 사찰 정보의 특징은 뭐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사찰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당사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구를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계속 특정 요구를 하면서 예.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거는 원세훈 재판하고 예. 기타 이제 국정원 특활비 건으로 들어간 사람들 재판에 제출된,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 목록이 있었거든요. 예. 그 목록에 있는 거는 특정이 돼 있잖아요. 문건 제목까지 아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청구하면 다 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니, 예.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을 재임할 때 네. 국정원 60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인데 예. 그 60년간 가장 탄압을 받은 분이 김대중 예. 전 대통령이고 그분의 기록은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된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도 이런 예. 답변을 했는데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서 특정을 하지 않으면은 예. 김대중 정보 내놔라 가족들이 요구를 했을 때 몇천억을 내놔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예.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했지만 섭섭한 거고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5.18 진상조사나 세월호 예. 그리고 특히 그 부마항쟁 예. 이런 때의 자료로 부마항쟁은 몇백 명의 그 희생자들이 우리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예. 명예회복도 하고 배상도 받고 예. 그래서 제가 다 감사패를 받았는데 내놔라 내 파일.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교육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그 교육 단체를 하고 계시니까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실까요? 교육감님이 아이고, 좋지. 아니, 광노현 하면 서울시 교육감인데 10년도 넘은 일이고 그래서요. 네. 그냥 이사장님으로. 네, 그게 편하겠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교육사다리 공동체든가요?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진검다리. 진검다리.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칼럼도 쓰셨는데, 네. 그래서 국회 전원위원회, 지난주에 끝난 그 국회 전원위원회 꼼꼼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제 사상 두 번째로 열린 거예요. 예, 예. 이라크 파병 때 한 번 네, 열렸고요.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리고 20년 만에 딱 열렸는데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다 관련이 있으니까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는 거 적절치 않죠. 그래서 그 선택은 잘 된 건데요. 예. 상호 토론이 없이 무려 100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54명,
국힘당 38명 기타 예. 해갖고 7분씩 발언을 계속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나흘을. 그러니까 정견 발표식으로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주제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저절로 집단지성이 가동해서 예. 합의 사항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은 아니지만 예. 아무튼 말의 향연으로 끝나고 어떠한 합의도 단 한 일개 포인트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원위가 열릴 때 제가 4명이 귀에 확 들어왔어요. 이탄희 의원 포함. 네, 예. 이탄희 의원은 예. 이번에 이제 제일 각광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양당제 정치에서 대표 받는 국민이 몇이나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 못 받고 있다. 예. 그래서 대표의 다양성을 늘리자. 예. 다당제로 가자는 뜻이죠. 그리고 지역구가 커야 네. 큰 정치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선거구제를 주장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김종민 의원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단독 과반수를 노리고 있는데 예. 이 단독 과반수는 틀렸다. 이제 연합 과반수로 가야 된다. 예. 이 얘기도 뭐냐면 다당제로 가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OECD 국가를 보면 삶의 질 지표에서 상위권은 다 다당제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이런 예. 이제 우리 같은 소선구제 국가는 예.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결국은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도 사회 경제 발전을 삶의 질로 민생 지표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 다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정치를 안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성함만. 네. 예. 그 강민정 의원은 예. 내 말씀은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용해인 의원 얘기는 예.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전원이 평가라서 예. 이분이 기본소득당 대표. 네. 네. 아니 아무 성과 없이 합의 없이 끝났는데 예. 만약에 이제부터 합의안 만들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의원 정수 줄이고 비례 없애자는 말을 태연히 할 수 있냐. 정말 여러분들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질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비례 의석을 차지하려면 정당 득표율 3%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1%로 낮춰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당제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 공감을 했죠. 저는 사실 전원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거의 뭐 가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칼럼에서 주장하신 바는 국회의원들은 당사자니까 당신들은 빠지고 시민들이 논의해서 시민들이 결정한 대로 국회는 통과만 시켜주라. 선거법 개정을 하자. 네. 그런 주장이시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21대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제척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회피나 기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지역구를 어떻게 만들고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하고 선거구제를 키울지 좁힐지에 따라서 재선 가능성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내가 소속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일당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300명이 전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원 제척 사유예요.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 예. 미 연방 말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도 나라잖아요. 이런 데서는 아예 이해 충돌 장애 보면 의원 세비를 어떻게 의원이 직접 정하냐. 예. 그래서 걔들은 이제 그 국민 발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같은 걸 헌법안을 내갖고 예. 이 세비나 이런 거 지멋대로 못 만든다. 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맡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법률의 장 이름이 뭐냐면
이해 충돌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장에 딱 이 세비는 앞으로 예. 시민 보수위원회가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세비를 정한다 이렇게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비나 국회의원 선출하는 제도나 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니까 당사자 스포츠 경기도 네. 선수들이 룰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선수 협회, 그 경기 협회 뭐 이런 데가 주관이 돼서 룰을 바꾸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야 스트라이크 존은 어떻게 하자 뭐 골대를 더 넓히자 이렇게 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 과정에서 빠져라. 이게 좀 신선하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이번 전원위원회는 우리 국회에서 19년 만에 최초로 논의된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건 선거구 조정은 안 된다. 예. 이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진표 의장이 의혹을 가지고 성사를 시켰어요. 예. 그 내용이 찬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솔직하게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미국 등 이런 나라에서는 의회가 소선거구제 혹은 상원 같은 것은 사실상 대선거구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타협이 된다 예.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광노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전문가 혹은 학자, 국민 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예. 국회에서는 법만 통과시켜라. 이게 나오면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아. 그리고 과거에 선거구 획정할 그렇습니다. 때 네, 그렇게 한 재획정이요.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광노현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김진표 의장이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을 교섭단체 또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외부에서 나오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충분한 논의는 다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재척 사유 정도 네,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나머지 두 개도 예, 지금 제가 그 전에 우리 이제 박지원 원장님께서 예. 이제 이 대통령제는 약간 소선거구제나 하고 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양당제의 정치 안정이 중요하다는 식의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통념이긴 한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저는 우리 지금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지 않습니까? 양당제 여소야대 국회인데 그래도 윤 대통령이 할 만한 거 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대통령은 주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고요. 또 4050 잔재를 헌법적으로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제왕적인 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제어하려면요. 지금 여소야대 갖고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 다당제 아래서 연합다수당을 만들어내야 예. 되지. 안 그러고 제왕적 대통령 더하기 과반수 여당 이렇게 되면 독재와 권위주의를 네, 치달을 끔찍한 수밖에 결과예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당제를 요구하고 과반수 단일 과반수가 아니라 연합 과반수를 요구한다. 이 부분이 김종민 의원도 좀 얘기를 한 건데 네, 김종민 의원이 프랜차이즈 식탁에 그걸 네. 또 칼럼으로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대목에서 보태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180석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잖아요. 예. 이게 허수기 때문입니다. 왜 허수냐?
정당 득표율은 33.45%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럼 100석이 맞는 거예요. 비율대로 하면. 그렇죠. 예. 민심 그대로로 하면 100석 가져야 되는데 예. 180석이니까 80석 허수로 가진 겁니다. 예. 이 허수는 지지율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발동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과반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 불비례성에 힘입어서 예. 자기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봤댔자 예. 아무 소용없는 꽝이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 사실은 이 선거제 개편에 정말 총대를 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시민의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비슷한 사례처럼 진행이 됐던 게 그 신고리 오리코기 예. 건설을 할지 그다음에 교육 대입시 어떻게 할지 요거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네. 보면 될까요? 이제 공론조사라는 건 수기민주주의의 한 방식인데 예. 공론조사는 뭐냐 여론조사 플러스 그 수기 방식을 예. 결합시킨 건데요. 여론조사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거냐 저거냐 간단하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지를 두세 개 정도를 제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yes, no를 가부를 묻는다든가. 네. 이렇게 보시면 고리의 경우에 가부를 물었잖아요. 중단할까요 말까요. 예. 그다음에 수능 비율, 예. 수능 정시로 뽑는 정시비니. 그러니까 예. 수능 시험만으로 뽑는 비율을 전체 학생 입학생의 30%를 할까요? 40%를 할까요? 그래서 예. 40%로 정한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골라 잡았는데 다만 논거는 복잡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론조사고 시민의회라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처럼 랜덤 샘플링 해서 예. 200명 정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기를 붙이는 것도 같아요. 그 대신 오픈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예. 선거제도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갖게 될까요? 어떤 원칙과 목적을 갖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좋고 그 목적을 인정할 때 가장 한목적적인 선거제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예. 100가지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유력한 거 몇 개를 가지고 의논을 하면 각각의 장점도 이렇게 믹스를 하고 그게 의회죠. 예. 그래서 시민의회인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하고는 수기민주주의 예. 방식이랑 같지만 좀 다르죠. 이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국회가 민의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대표성과 비례성도 좀 높여야 되고 다양한 구성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표성이라는 건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사표화되고. 예. 그럼 소선거구제에서 100명이 투표를 하는데 51명이 뽑은 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49명은 대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표예요. 이런 식의 그 49% 사표제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아주 깨끗하게 한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51%를 받으면 네.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49%는 받은 사람은 있는데 지지한 사람 49% 그거는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없어지는 거죠. 거잖아요. 그게 사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고요. 이게 이제 불비례성하고 또 관계가 돼요. 뭐냐면 자 100명인데 양당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51%를 정당 지지율 51%면요. 예. 49% 정당 지지율을 모든 지역구에서 깰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 예외는 오직 인물 경쟁력이 강한 사람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되거든요. 예. 이 현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나라 광역의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 호남, 영남 말고 예. 수도권에서 2018년도에요. 서울, 인천, 경기가 다 95%였습니다. 예. 민주당 의석이. 예. 이 국힘당은 아예 교섭단체를 못 가졌어요. 예. 광역의회인데. 왜냐? 국회는 지금까지 불비례성이 20년 선거가 제일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33.5%. 정당이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그렇죠. 갖는다는 거죠. 33.5%를 받았는데 60%의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예. 이게 제일 큰 불비례성이었어요. 예. 국회에서는. 그런데 광역의회에서는 95%, 90%, 80%가 30년 연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만 바뀌어가면서 그렇죠. 어떨 때는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저는 이거를 이 30년을
동안 그런 현상이 되풀이됐다는 걸 국회의원 다 알아요. 예. 근데 이걸 방치했습니다. 왜냐? 자기 기득권이 침해돼서 그래요. 예. 이걸 이건 소선거구의 이론적 가능성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건 줄투표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예. 줄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인 대로 나온 거거든. 예. 2% 차이만 있어도 한쪽이 다 붙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손대려고 그러니까 예. 당장 국회의원 총선도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를 바꿔라. 예. 논의 확산시키느니 예. 어차피 4년마다 바람이 오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95%, 85% 먹기도 하고 저쪽이 먹기도 해서 쌤쌤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놔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정말 무자격이다. 예. 국회의 직무유기가 이럴 수가 없다. 이건 일당 독재도 이런 일당 독재는 없고 95% 일당 예. 독재, 90% 일당 독재, 85% 일당 독재가 수도권에서 지난 30년 광역의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됐거든요. 이걸 놔두는 국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뭐냐면 예. 자, 2020년도에 20대 국회가 2년 동안 키를 쓰고 패스트 트랙 태워서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대표성도 살리고 비례성도 살리고 다양성도 살리려고 한 겁니다. 다양성은 제3정당 아니에요? 예. 2년 동안 가진 논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게 됐느냐? 그나마 그 전에 제도보다는 훨씬 나은 쪽으로. 굉장히 나은 거죠. 예, 예. 왜 이게 됐냐면 당시에는요. 20대 국회는 아시다시피 근데 결국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아무것도 안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국힘당이 공공연하게 탈법행위한 거 아닙니까? 예.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 탈법행위는 원래 몰래 하는 거예요. 위장결혼이니 뭐 위장이혼이니 뭐 위장 많잖아요. 예. 위장전입이니 네. 이런 거 다 탈법행위가 몰래 하는 거거든. 근데 공당이 탈법행위를 법 우롱행위를 공공연하게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갖고 2020년도 선거법이 개판이 났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민주당도 따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대 국회에서 180석 얻었잖아요. 예. 정말 미안하다. 이 법 이거 살려야겠다 해서 위성정당 금지 조항을 바로 신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왜 안 하냐면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기적 계산인데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서 47석 전석이 연동 조정석이 돼요. 예. 그럼 민주당이나 국힘당은 47석에서 한 석도 못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예.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 이제 제3당들이 약하면 과반수 가질 수 있고 사실 지금은 그런 시점인데 또 불구하고 이 가능성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세 가지 자격이 없다는 게 자기들 당리당략과 재선 가능성이라는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죠. 예. 두 번째로는 광역의회 이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모른 척했죠. 세 번째로 위성정당 금지 조항도 민주당이 네. 자당의 당리당략으로 눈 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국회에다가 선거 방법 정하라고요? 네. 아무튼 이번 전원 의원의 그 내용들이 예. 긍정적인 면이 소위 다당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양당에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당제의 경험은 노태우 정권 4당 체제가 우리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90% 이상의 법안들이 신속하게 4당의 합의로 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최근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지금 현재의 민주당 국민의힘 여기 안철수 신당 예. 국민의당까지 3당제가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 안철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리딩 파티다. 예.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개원을 하려면 선거 후에 보통 한 달, 두 달 그렇게 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3당제에서 이틀 만에 미기 이틀 만에 합의를 해서 개원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한테 굉장히 그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던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양당제의 폐해가 예.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선거도 그렇고. 상대당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 양당제를 폐기시켜 버리는 게 예. 군사정권의 산물입니다. 유신 국회 때 원내 교섭단체가 10석이 구성 요건이었는데 예. 소수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20석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한 회단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권력 체제나 이 양당제의 폐해를 또 사표를 이런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다당제로 가야 예. 국회가 전투장이 아니고 타협의 장이 된다. 정치의 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그런 것이 논의된 것은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상당히 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시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래서 그 선거법 개정 전원위원회 이거 열기도 하지만 개헌 특위인가요? 뭐 예, 그렇죠. 헌법도 내년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국회 지도부, 의장을 포함해서 국회 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모두 생각이 비슷하거나 힘을 합쳐야 뭔가 조금이라도 진도가 나갈 텐데 국회 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고치는 신용만 하고 끝날 것인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발표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학자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나 이런 다당제 이런 문제는 토론을 강하게 하면은 국민이 결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매불쇼였던가요? 거기 변희재 예, 씨가 국회의장,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다선 의원들이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뭐 계속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장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의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변희재 대표는 늘 네. 박지원이 내각제로 해서 한없이 해먹으려고 한다. 예. 요즘은 이재호 전 장관하고 내가 같이. 해먹으려고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물론 DJP 연합할 때 예. 김종필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연합할 때의 첫째 조건이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박정희 기념관. 예. 그런데 박정희 기념관은 됐고 내각제 개헌은 JP가 스스로 양보함으로써 깨졌어요. 예. 그런데 저는 늘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예. 그래서 양당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대통령 퇴임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하는 것을 보고 예. 실망해가지고 자서전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 예.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회고록 쓰실 때 거기에 그 내용이 그렇죠. 있으니까. 김대중 자서전 회고록에. 예.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이긴 게 개헌이다. 그러나 내각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그러면은 한 말씀 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 선거법 개편에 선거제 개편에 굉장히 의욕을 갖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든가 하는 거 평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내친 김에 개헌까지도 완수한 국회의장을 해보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원대한 야심이고 또 대단한 국가적으로 업적이 되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행 조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거는 그런 정도 업적을 내는 국회의장이 되려면 위대한 정치인이 될 각오를 해야 되고 시대를 뚫어볼 뿐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비우고. 예.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번 선거제 개편이 성공했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 정치 다 불신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국회 다 불신해요. 다 쌈질만 하고 할 일은 안 한다. 네. 기후위기 이렇게 심한데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안보 위협이 이렇게 심한데도 함께 모여서 얘기를 안 한다든가 뭐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거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중 특권 중에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임기 보장 특권이에요. 임기 도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헌 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건 헌법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얘기 말고요. 예. 그다음에 세비 책정 특권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비 우리 마음대로 에헤라디아다. 예. 이거는 이런 법은 없다. 제가 만약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국민 소환권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국민 소환, 주민 소환권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 입법하면서 자기들은 뺀 거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은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헌법 사항이 아니에요. 입법으로 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입법을 내놨어요. 예. 저 같으면 당연히 이거 하겠다고 예. 하고 여야 설득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선거제 개편 같이 복잡한 얘기하면 국민들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두 번째로 세비. 무조건 30% 줄이겠다. 예. 아무도 이거는 자기 이익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비도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2배를 넘지 않게 하겠다. 예. 1.5배부터 시작하겠다든가 2배 넘지 않겠다 하면요.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예. 믿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정치개혁할 용의가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 개편을 이제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선거제 개편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이렇게 하면 돼요. 밑밥을 좀 깔아놓고 시작을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고 예. 그게 본인부터 내려놓는 자세고 그 정도로 할 역량을 보일 때만 그 진정성과 역량을 보일 때만 이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예. 뭐 몇 사람 불러 모아갖고 국회의장 할애비가 와도 예.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각자의 당리당략이 있고 각자의 재선 의지가 있는데 다 예. 정당한 욕망이에요. 예. 근데 이것들을 정말 더 큰 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 설득력, 예. 그걸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섭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의장이 할 일입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또 과거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있죠. 그렇지만은 이 김진표 의장이 선거구제 개혁이나 개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냐?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개헌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당선되면은 동력이 빠지니까 블랙홀로 빠지니까 안 한다. 그래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기 말에 개헌 꺼내면은 또 차기 대권 후보들이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에 개헌안을 직접 그렇죠. 성문화해서 네. 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의석 관계상 어려웠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변희재 씨가 얘기하는 내각제 그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썼다. 예.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게 따라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 직접 선거 직선제를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애정이 깊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도 소선거구제를 굉장히 깊게
국민들은 지지를 해요. 효능감이죠. 자기가 투표를 해서 내가 뽑은 사람이 나를 대표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늘 함께 있어야 된다. 예. 중대선거구로 가면은 국회의원들 얼굴 못 본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정치를 볼 때 저는 이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내각제보다는 프랑스식 예. 이원 집정제 같은 예. 것이 가장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많이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돼서 그럼 김대중 대통령과 실장님 사이의 안으로 좀 절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당제로 예. 이끌고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한 실험을 이미 노태우 정권 때, 예. 박근혜 정권 때 성공적이었다. 예. 그리고 방식이 그런- 어찌됐든 두 분 다 지금 양당제, 치열하게 싸우는 양당제. 그렇죠.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다당제가 양당제 하면은 그 방향으로. 진감승부하는 거예요. 예. 싸움은 국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다당제를 해야 된다는 당위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다당제를 추동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다당제를 추동할 주체는 20대 국회에서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때 4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있었어요. 예. 그 국힘이 보이콧을 했지만 사실 거대 양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예, 뭐 국힘이라고 그럽시다. 예. 근데 국힘이 보이콧했잖아요. 예. 우선 자기가 보이콧했지 안 껴준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보이콧을 했어도 국힘당도 거대 양당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이해관계가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힘의 이해관계는 민주당이 다 대변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국힘이 그게 말하는 걸 기득권이죠. 예, 예. 그 저도 기득권을 국회에 그렇죠. 있을 때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예.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해서 예. 그분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20석을 10석으로 내리자 예. 안 듣는 거예요. 안 되죠. 그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군사 정권 때 그렇게 유신 때 만들어 놓은 예. 유신 때 턱을 높여놓은 전까지는 10석이었어요. 예. 그 민주화되면 당연히 낮췄어요. 낮춰야죠. 예.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 정의당하고 무슨 안력이 있으면 예. 그 소수 진보 정당을 대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내려줘라. 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선거법 얘기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니까 전원위원회 직전이었죠.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30석 정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사실 그전에는 논의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논의의 장을 걷어차자. 이거 아닌가요?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의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검찰총장을 해봐서 예. 검사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아주 소모적인 비리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비 많아서. 범죄자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하면은 국민들이 제일 좋아해요. 국회를 언론이나 국민들이 제일 비난하는 것은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기현 대표가 예. 지금 대표돼서 궁지에 몰리니까 자다가 봉창 때린 거예요. 거기서도 원내 의석을 줄인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단원제 국가에서 인구 5천만 이런 경제 규모, 사회 규모가 있으면은 300명의 국회의원은 적어요. 너무 적죠.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지만은 우리 국민 정서가 300석은 한 석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30석 줄이자. 그것은 자다가 봉창 때려가지고 이 선거구 개혁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전이 그런 있잖아요. 성남 민심을 좀 누그러뜨리려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그것은 옳은 예, 말씀이에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 지난번처럼 다시 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경기장을 걷어차버린 밥상 뒤엎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 주장이 재밌는 게 예.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주전 선수 빼고 뭘 정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30명 지금 비례성을 높이자고 판을 벌렸는데 30명 줄이자고 하면서 비례성을 높일 가능성을 봉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깽판을 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20대 국회에서 4당 교섭단체 중에 자, 2당은 바미당과 국민의당이었어요. 자, 3, 40석씩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은 사실 교섭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과 나머지 3당, 중간규모당과 미니 정의당 예. 해서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대 양당을 대표해서 민주당, 그리고 중간규모당을 대표해서 2당, 원내교섭단체, 그리고 군소정당을 대표해서 정의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멋진 일을 해낸 겁니다. 예. 게임의 룰을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0석 넘는 절대 다수로, 가중 다수로 통과된 법 아닙니까? 그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거죠. 예, 가중 다수로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 국힘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이든 누구든 비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떤 정당에도 선거제도라든가 정치개혁 관련법과 관련해서 비토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가중 다수결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가중 다수결, 60% 다수결, 제적 60%는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를 통과했으면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고 국민의 뜻인 거예요. 이 국민의힘의 이 기득권도 다 민주당을 통해서 반영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원위원회에 사실은 김진표 의장께서 그 현행법, 예. 그러니까 망가진 현행법이죠. 위성정당 금지조항 신설해서 현행법 살리는 예. 거를 옵션 넘버 원으로 했어야 맞거든요. 그것을 배제한 걸 보고 이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이 법이요. 지금 다른 법보다 제일 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선거구제라는 게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의 손맛이 있거든. 예. 내가 뽑았다. 예. 유식한 말로 유권자의 투표자의 그 선택권과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같은 데서 시민의회를 했더니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식 연동형 채택을 안 하고 예. 좀 다른 제도인데 비슷한 비례대표제를 했어요. 그때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우선순위를 예. 그러니까 정당 명부가 아니라 각 유권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 4명, 5명의 예. 순위 명부를 짜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3가지 원칙을 정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권자의 효능, 그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예. 등가성은 당연하고 예. 이것을 한목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유권자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지역 의원에 대한 접근권. 아까 중대선거구 하면 그게 약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로 팀을 짜서 하니까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온 걸로는 180석을 통해서 정말 거대 정당, 중간 규모 정당, 군소 정당의 합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20대 연동형 예. 비례대표제법이 제일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전국 정당 득표율로 하기 때문에 예. 3%만 가져도 의석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권역별로 찢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온 안은 다 권역별로 찢자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권역에서 3% 얻어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10명도 안 뽑는데 보통 8명에서 10명 뽑을까 말까인데 거기에서는 10%를 넘어야지만 한석을 건질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10% 넘을 정당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제3당 중에? 이거는 국힘당이 분당, 이준석 당이 분당한데 유승민 당이 분당하고 그 사람들이 뭉치고 이렇게 분당이 안 이루어지는 이상 안 되는데 소선거구제를 지금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분당을 하거나 그러니까 분당을 막을 수 있고 제3당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예요. 거대 네. 양당한테는. 그래서 이런 전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20대 국회의 그 혼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예. 253개 지역구에서 각자 내가 뽑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내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초과 의석을 못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불완전한 연동형이에요. 예. 초과 의석은 놔두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과 국힘당은 다 초과 의석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 정당이거든요. 다만 과소 의석을 갖는 예. 뭐 옛날로 말하는 정의당 같은 데죠. 이런 데가 또 다 받지 못하고 50%만 인정한다 해서 준 연동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준 연동형 네. 같은 건데 이 제도를 되살리는 게 가장 간명한 것이다. 180석 이상의 사회적 합의가 정치적 합의가 있었고 억울하게 위성정당으로 능멸당했고 예. 현행법이다. 그래서 한 조항 넣고 그러면 위성정당 금지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국힘당이 반대해도 그거 밀어붙이지 못합니까?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원위원회 원래 색이 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할까 했는데 그 복잡한 네, 거 복잡하니까 할 필요 해봤자 없고요. 네, 네. 소용없고 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바꾸느니 차라리 현행제도대로 하되 단 위성정당은 금지한다. 그렇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보다 훨 낫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게 또 하면은 예. 조금 코믹하게 얘기하자면 예. 전광훈 목사님 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20대 국회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 이상을 지금까지 정당 득표한 당은요. 정의당하고 진보당 같은 데 빼고 없습니다. 정광훈당 예전에 0.2%였고요. 녹색당 보세요. 국가혁명당도 0. 예. 몇 프로였고요. 그 허경영인가 하는 사람이 예. 하는 것도 0. 몇 프로고 태극기당도 0. 몇 프로였고요. 뭐 기독 무슨 당, 정광훈당 같은 것도 0. 몇 프로고 1%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 같은 산업 선진국에서 녹색당이 1%를 아직까지 넘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3%는커녕 1%로 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당이 없어요. 1%를 하면은 예. 300석 중에 1%는 3석을 얻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50% 연동형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 많이 줄 수 없어서. 그러면 1.5석이니까 1석 갖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1%를 해도. 근데 1%를 넘는 당이 분당으로 만들어질 땅 말고 예. 분당이 되면 분당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고요. 또 국민들로 보면 선택지가 넓어지는 그렇죠. 거죠. 제3당, 이른바 진보당이든 예. 극우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간에 1% 넘길 당은 사실 두세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형편상으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총선은 내년 4월로 다가왔고 원래 법에는 1년 전에 결정하세요 그랬는데 그건 넘겼고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은 넘겨서 송구스럽다 하면서 5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과거 우리 정치 경험을 보면 네. 선거구 획정 이런 것은 1년 전에 하게 네. 돼 있지만은 사실 4월 선거에 한 달 전. 3월 달에 된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라도 예. 아니 내년 1월까지라도 토론을 해서 좋은 제도가 나오면 되지 예.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예. 어떻게 결론 날 걸로 보세요? 현행제도에 약간의 개선을 한 정도로 저는 결론- 약간의 개선 정도가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최소한 교섭단체의 등록 요건을 예. 유신 전으로 네. 10석 정도로 내려주는 예. 것이 그나마 진보정당들의 사표가 방지된다. 예. 그런 저는 그렇게 봐서 예.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은 약간의 그런 위성정당 같은 것은 해결될 거고 네.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다당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원내 교섭단체를 유신 전 네. 열석으로 내려주자. 또 최악의 경우 최악이 아니라 네. 최선의 방법은 5석 정도라도 늘려주면은 네. 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일부러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왔던 게 다시 또 한 번쯤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정치권은 끝나봐야 안 돼.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사장님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 한 거 있으면 보태주십시오. 예.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죠. 몇 시간이라도 되겠죠. 근데,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개혁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진짜 제왕적 대통령의 끝판왕이거든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왕적 긴 대통령이고 또 양당제이기 때문에 여서야대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과반수 여당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파워가 막강해요. 그래서 그 파워를 갖고 사회가 국가가 요구하는 개혁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치가. 근데 그런 이렇게 바람이 해서 강할수록 거꾸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과반수도 안 되지만은 모법이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으로 규정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바로 입법권 행사에서 무효화시키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제에 대한 매력도 유권자가 찍는 맛이 있잖아요. 내가 당선시킨 맛이 있잖아요. 내각 책임제가 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할 거면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제와 양당제 아래서의 강한 여당이 혁신과 개혁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우리 세상이 복잡해져서 이제는 개혁과 혁신은 영구적으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네. 그렇지만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정치의 온도와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치의 온도를 높이려면 시민 참여를 조직해 줘야 됩니다. 네. 시민 참여의 제도적 장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제도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정치의 속도를 높인다는 건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거를 돌파할 수 있는 비상 돌파구가 열려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국민투표라든가 시민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제 개편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정당제를 바꾸는 거고 그게 의회를 바꾸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련의 이제 작업들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헌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 보수주의를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도는 자꾸 바꿔야 되고 특히 민주주의 제도를 혁신해야 돼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계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후위기라든가 이 디지털 뭐 챗GPT까지 나온 인공지능 일자리 위기라든가 다 합쳐져서 민주주의는 점점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장과 혁신이 없이는 보통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이상은 날아가고 말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선거제 개편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는 걸 인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희생과 기대권 내려놓기를 선보이면서 갈 때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말잔치로 끝나는 건 하면 안 된다. 기득권 내려놓기 얘기가 없었던 게 너무나 가슴 아팠고요.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런 민주주의 혁신에 대한 얘기. 시민의회 같은 게 그중에 하나잖아요. 시민 배심이라든가 또 국민투표, 국민발언권이라든가 아까 소환권 입법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자꾸 늘려야지만 정치의 온도와 속도가 높아지면서 정치 안에서 사회경제가 녹아들어가고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만이 1인 1표 민주주의라는 게 살아나지 그러지 않고선 민주주의가 살아날 전망이 없다. 이 말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 소장님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 딱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다. 그리고 그 제도 틀도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생업을 가진 사람한테 참여해라 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거든요. 예.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틀을 예.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런 디지털 방식을 다 민주주의까지. 동원해서 예. 디지털 민주주의가 다 동원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21대 국회가 또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예. 사실상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단 하나를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은 내년 총선 관련 제도 어떻게 민의 그대로 총선 민심이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 지금 국회 논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민주당 얘기는 좀 더 얘기가 풍성해지면 더 얘기거리가 많아지면 다음 기회에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2 시작되고 나서 신장기업 이벤트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3분 골라봤습니다. 안석일 혹은 수길님, 함세웅 신부님의 죽비 같은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덕분에 풍성한 부활의 식탁이었다.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아라떼님은 옳은 소리 듣기 힘든 세상에서 중심 잡아주신 신부님께 고맙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재훈님은 검찰 정권의 법 기술이 아니라 법 사유화가 맞는 표현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탁현민 작가의 신간 미스터 프레지던트 보낼 테니까 이 안내에 따라서 답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그 슈퍼챗 쏘셨던 권혁기 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늘 시청자들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